이 초유의 이 주식 배당 오류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로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식 배당금 1,000원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1,000원 입금 대신에 주식 1,000주씩을 배당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 주식 배당 오류 사태가 초래됐는데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대혼란 상황을 처리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처음에 1,000원을 1,000주로 잘못해서 입력해 갖고선 배당이 됐던 부분들이 인지하고 바로잡았다라면 시장에 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 배당을 받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인 건데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매도했던 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수백억 대에 달하는 매도를 시켜서 시장이 대혼란이 왔고요. 네. 이렇게 매도된 금액들이 굉장히 급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당시의 시장 상황들에 대한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한때 10%가 넘는 이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진전이 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일반 우리가 개미라고 얘기하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장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 심리에서 나도 모르게 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받아갔던 또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외인이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인이 저가에서 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걸 거둘 수도 없는 거라 대혼란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고 네. 이렇게 유령 주식으로 융통된 주식이 총 501만 주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삼성증권에서 241만 주는 기관 매수를 하게 됐고 260만 주 같은 경우는 장내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처리 등을 두고 굉장한 다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사고는 일단락됐습니다만 실수임을 알고도 주식을 팔았던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을 썼을 경우에도 점유유탐을 횡령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데 이분들은 증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계좌로 들어온 것을 그냥 마음대로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라고 한다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번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느냐면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죠. 일반 주주에게 배당되는 그 배당은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해당 회사에서 그 주식 발행 수를 원래 정해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것들을 캡 처리를 전산상 캡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본인의 그 입력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식의 유령 주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삼성의 우리 사주는 그 전체적으로 8,930만 주였는데 지금까지 발행된 게 이거에 30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나오게 된 것도 캡을 씌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네. 지금 다른 증권회사도 이런 식의 일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공매도하고 차익 공매도 개념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 전반을 좀 그 고찰하고 조금 평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일한테가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락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사실 지금 예. 수습 국면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예. 그리고 일단 그 실수임을 알고도 앞서 우리 김 교수가 지적을 해주셨듯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시장에다가 그걸 판 임직원이 16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차익 실현은 안 됐지만 네. 이게 법적으로 이 16명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에서는 이 16명 모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손실을 모두 부담하게끔 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정말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100억 원 정도 손해가 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사상 소액주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이 11%, 12% 정도 빠져가지고 그 잠깐 사이에 사실 손실을 입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런 손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특히 삼성증권이라고는 회사와 그 해당 증권사 직원들을 둘 다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물을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 사람들이 내 계좌로 들어온 이 그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주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주식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잘못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변명할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네. 횡령죄라면 1년 이하지만 정말 업무상 횡령죄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이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만 되더라도 5년 이상의 그런 징역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형사처벌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피해 보상을 지시하라고 했는데 사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우려의 목소리가 근데 나오고 사실은 이제 한맥
현대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는 선물 거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직원이 실수를 해서 462억을 손실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파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외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키 한 번 잘못 눌러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었고요. 또 KF투자증권도 옵션 주문 착오로 60억 손실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그 무한 신뢰를 받는 그런 큰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책임이 물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네티즌들 또 일부 그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 이런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령 주식 그런 주식을 쉽게 말해서 아무 그 가치도 없는 주식을 그렇게 전산상에 입력을 해서 거래시킬 수 있다고 하면 뭐 주식 찍어내듯이 조폐공사처럼 이 발권은행처럼 이거 주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금 비난이 지금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뭐 17만 명이 지금 댓글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삼성증권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 당연하다고 보고 더 넘어서 저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실태를 제대로 했는 것인가. 더 나가서 이제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게 거래가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물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우리 국내에 있는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거래하고 있는 세계적인 시장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유령 주식들이 융통돼 갖고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방치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금감원의 조사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공전하는 부분들 좀 잠깐 중단하고 이 문제만큼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들여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네. 드리면 이게 삼성증권 사고 직전에 선물 옵션이 3.5배가 뛰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히 증권사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한 증거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고요. 아하. 예, 또 하나는 주식을 판 다음엔 돈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그런 걸 어차피 했다는 그걸 것은 자기 수익이 안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는 것은 작전 세력에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모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사안이 심각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